7월에 이 지구로 오면서 어, 어 그들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타임캡슐 시간입니다. 과거의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죠. 저는 어렸을 때 행복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생각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에게 행복이라는 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못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제공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제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이제 자라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깨닫게 된 거예요. 행복한 일들이 참 세상에는 많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유독 행복했던 형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되게 오래됐던 민규 형이라는 형도 있고, 같이 작가로 활동하는 이제 키루 형이라는 형도 있는데요. 그 형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가치관이 있고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한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더욱더 명확해진 건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만약에 종류가 많아졌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그림을 그리는 것도 행복이고, 순간적인 어떤 맛있는 거를 먹는 것도 행복이고, 그리고 목표했던 걸 이루는 것도 행복이고, 주변에 못 만났던 사람을 잠시 만나게 된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뭐 차를 마시든 아니면 밀렸던 얘기를 신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거나, 이런 날 특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의 요소들이 내 주변에 되게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일들도 인생에 오죠. 저도 당연히 힘든 일이 왔었어요. 그때는 신기하게도 어떻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내려고 해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겨낼 때 정말 중요했던 게 이 간직했던 마음,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 그런 믿음이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큰 힘을 줬던 건 가족이죠. 당연히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뭐 어머니와 형도 있지만 저 이제 아내와 제 딸이 있죠. 제 딸을 보고 제 아내를 봐서라도 절대적으로 힘들 때 이렇게 넘어지거나 좌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행복의 기준이 명확히 서 계시다면, 행복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한 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임캡슐 첫 번째 그림은 여성에 대한 얼굴 골격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처음에 그렸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인데요. 그때 저는 그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얼굴을 이렇게 옆면, 그리고 어떤 모습의 옆면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이제 교재를 보고 따라 그리면서 배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각형에서 어떤 구조로 나눠서 여성의 얼굴이 형태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옆모습의 종류에 따라 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자료예요.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옆면이 아니라 앞에서 본 모습들, 그리고 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제 장면들을 그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림에 대해서 하나씩 익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그림도 그리고 펜터치도 하면서 완성을 시켜보니까 내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망했죠? 네. 네. 남자를 그리고 진짜 이거 뭐 머리에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를 몰라서, 마치 대머리 위에 가발을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이 이때 정말 큰 좌절을 맛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다음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어서 정말 진지하게 집중을 해서 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좀 봐줄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좀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도 좀 잘 그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예쁜, 제가 원래 좀 좋아했던 머리가 이렇게 포니테일 머리 아시죠? 이렇게 말총머리처럼 이렇게 묶고 앞에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를 내리는 스타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쁜 여성을 한번 그려보겠다. 내 이상형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렸던 그림이 다시 망했죠. 네. 네. 이때 그리고 나서 제 이상형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발머리 여성도 그려보고요. 네. 그때 롯데리아에서 막 아르바이트하는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캐릭터로 그렸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도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펜터치를 하다가 말다 그림을 뭔가 완성을 잘 안 하고 끝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본 거죠. 그때 그림에서 느낀 건 뭐였냐면, 그때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일 거예요. 넘어가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림을 난 완성을 못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림을 특히 그리면요, 뭐 이거는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도를 하고 도전을 했다면 완성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되든 뭐 빠그러지든 완성이라는 걸로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할 때 이 경험을 토대로 훨씬 더 많은 이제 응용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가능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림을 완성을 안 했다는 것에서 제가 1차적으로 약간 이제 빡침을 느껴서 화가 많이 났고요. 나란 놈은 도대체 왜 완성을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림에 대한 완성도에 굉장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끝내야 되겠다. 이거를 안 끝내니까 다음 그림을 할 때 일찍 포기를 해요. 왜냐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게 나오면 다시 그려야지, 이렇게 뭔가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마치 나는 연습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계속 완성을 안 하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한테 안 되겠다고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완성을 하는 그림 위주로 작업을 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 이제 이 폭망한 어떤 저의 심리 상태를 그리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좀 귀여운 그림을 원래 전 좋아해서 리얼한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보다 귀여운 그림을 훨씬 좋아하고 잘 그렸어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귀여운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자신감을 올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근데 제 캐릭터로 된 어떤 토이가 있다면, 장난감이 있다면 어떻게 나올까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그림이고요. 이제 마음이 거지가 된 거죠. 이리저리 제 스스로 혼자 그림 그리다가 이리저리 치여서 뭐 상처로 혼자 막 데미지를 받아갖고 제 그림이 거의 뭐 거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장면이고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자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림을 2가지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귀엽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고 파릇파릇한가요. 그때로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면 못 해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심판자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캐릭터들을 따라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캐릭터를 드래곤볼을 정말 좋아해서 따라 그렸지만 그 다음에 따라 그렸던 만화가 심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를 그리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자신감도 좀 느꼈던, 그리고 더 얻기 위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내 경험에 흡수를 하면 정말 빨리 경험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즐겁기 때문이에요. 즐거운 것은 즐겁다는 거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행복에 가까운 거고 즐거운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막 에너지가 느껴지는 걸 느끼잖아요. 엄청 웃긴 사람 만났을 때 막 박장대소하고 오면은 집에 가서도 그 여운이 남는 기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게 심어지면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그 에너지가 승화가 돼요. 이 장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선긋기예요. 이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판 만화가 이렇게 성행하던 시기라서 모두가 펜에 잉크를 묻혀서 그림을 이렇게 펜터치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선을 이렇게
잘 긋는 캐릭터를 잘 긋는 것도 중요했고 배경에 보면 이렇게 집중선이라고 있죠. 네. 선들을 막 이렇게 그려서 효과선들을 막 넣었어요. 그때 정말 이 선들을 잘 그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대고 집중선을 긋는 연습, 그리고 자를 안 대고 펜터칠하게해서 혼자서 긋는 연습을 하루에도 수십 줄씩 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처럼 하루에 오면은 2, 30줄 긋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이런 거를 긋잖아요. 그러면 돛 닦는 사람 마음처럼 약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해낸 것 같은 거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습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고 좋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성취감이 작지만 이루어지면서 그게 채워지는 거는 굉장히 작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강의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루를 노력해서 뭔가를 10개 정도, 뭐 선이라고 할게요. 10개 그었다고 하면 하루는 10개죠. 뭐 1년이면 365니까 3650줄 되겠네요. 근데 10년을 하면 36,500줄 되겠죠. 이것처럼 하루에 선을 1개 긋는 사람과 하루에 선을 100개 긋는 사람의 10년 후의 모습은 상상해 가시죠. 완전 다를 거예요. 네, 습관은 그런 겁니다. 습관은 계속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내 몸에 익숙하게 숨쉬듯 만들어 놓으면 10년 후의 내 모습이 안 그렇게 변하고 싶어도 변해져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아주 좋은 습관을 들였다 하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통해서 저는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 지금도 뭐 매번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선긋기는 안 하고 있네요. 대신 다른 선을 긋죠. 네, 저는 이제 데스행을 하니까 데스행에서 마음껏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노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찾다가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뭔가 제가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만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웹툰이나 만화 같은 시나리오를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좀 신기해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 써있는지 저도 자세히 안 봤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책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이제 그런 성경책을 보면서 인류가 1999년도 7월에 멸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악마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됐고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를 예언자라고 했네요. 본 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세계가 더 빠르게 멸망했다고 해요. 아마 세계 3차 대전 일으킨 원흉이 악마한테 이렇게 좀 지배를 당했나 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랑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든 3차 대전을 종식시키려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전쟁이 마무리하게 된대요. 그로부터 많이도 지났어요. 뭐냐면 237년이 지났대요. 이게 시대에 지나서 2236년에 또 하나의 이변이 일어난대요. 이걸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태양계가 아닌 다른 태양계에 아카르타라는 종족이 지구로 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 지구로 오면서 지금 지구에는 없는 뭐야 이게 지구에서 가장 발달한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인류를 가진 나라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영국 이렇게 5국가가 됐대요.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다 통합돼서 이 5나라 안에 종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에 상세하게 그런 설명도 써 있습니다. 중국이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나라의 지하 자원과 엄청난 노동력으로 발달을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장을 이룬다고 써 있습니다. 3년 후에 미래를 예견을 해놨네. 네. 그랬고 아카르타라는 종족이 지구의 2분의 1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들은 굉장히 더 뛰어난 과학기술로 지구를 왔대요. 그래서 지구를 파괴하지도 않고 지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뭐야 이거 그들이 온 이유가 지하 자원이 지구에 자기들이 찾고 있는 광물의 2배 이상 많은 거를 발견하고 지구로 이제 오게 됐대요. 그래서 이들이 온 게 침공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협정을 맺으러 온 거예요. 지하 광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을 맺어서 서로 교류를 하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엄청 셌나 봐요. 그때 이후로 237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평화에 대한 어떤 기준이 그 전에 세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통합 국가가 협정을 맺게 되고 여기서 이제 네오파르고라는 세계 조직이 탄생하는데 이 조직이 우주 어떻게 보면 지구에선 처음으로 우주 통합 이제 연합인 거예요. 야,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그 후에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 시나리오가 이제 어떤 웹툰에 약간 시놉시스 같은 거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이제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고 과거에 현재는 이렇다 했는데 현재가 외계인이랑 협정을 맺은 그 시점부터 새로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97년도 1월 12일에 썼다고 나오네요. 이거 되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1 때 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연습장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장을 보다 보면 기존에 막 그려놨던 그림도 있지만 그 옆에 뭔가를 많이 적어놨어요. 뭐 예를 들면 막 와인에 대한 얘기도 적어놓은 것도 있고 어디선가 봤을 때 좋은 글귀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열어보는 재미가 저도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그림은 이제 제가 앞전에 인물에 대한 공부만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 이후에 제가 공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스가 있으면 이걸 어떤 위치에 놨을 때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상상력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그렸던 그림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기 위해서 교재를 보고 정확히 사물을 배치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 방도 이렇게 그려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그렸던 배경들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과거에 좀 그림들을 또 꺼내봤는데요.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나만의 공간이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마지막에 공간을 그렸던 좋은 기억 하나는 저만의 공간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전 많이 느껴요. 시간이 지나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작업실을 가지고 저만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는 철저하게 외부와 약간 단절시켜 놓고 저 혼자서 집중하는 거를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공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쉬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집, 그 공간이 정말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라며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한테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콘텐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타임캡슐 얘기는 아마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편안히 들어가세요. 안녕.